2023년 서울 강남권 헬스장 관장들과 트레이너들 이야기를 모아보면 요즘 유독 자주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 예약이 2주씩 밀리던 헬스장 PT룸이 있습니다. 오후 7시, 퇴근 시간대라면 러닝머신마다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PT룸은 비어 있습니다. 트레이너 한 명이 폼롤러 위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예약은 없습니다. 이상하죠? 불과 6년 전만 해도 그 동네에서 50분 수업 한 번에 10만원 안팎을 받던 시장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줄을 섰고 인기 트레이너는 신규 등록이 알아서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곳은 10만원이 5만원이 되고 5만원이 3만원이 되고 2만원대까지 내려갔다는 사례도 나옵니다. 가격표가 내려가는데도 예약표는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한 트레이너의 운이 나빴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 PT 시장 전체가 겪은 변화입니다. 2017년 이 시장은 황금기였습니다. 운동 좀 한다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트레이너를 꿈꿨습니다. 대회 사진 한 장, 인스타그램 비포 앤 애프터 몇 컷, 그걸로도 신규 회원이 들어오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20년 세상이 바뀝니다. 헬스장 문이 닫혔고 사람들은 집에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홈트라는 단어가 일상이 됩니다. 정보가 한꺼번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격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이었는지 유튜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더 컸는지 이건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사례로 차근차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이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2017년 강남역 근처. 퇴근 시간이 지나면 헬스장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공기가 한 번씩 뒤집혔습니다. 젖은 운동복 냄새, 덤벨이 바닥에 닿는 쿵 소리, 러닝머신 벨트가 드르륵 돌면에는 일정한 마찰음, PT룸 쪽 유리문에는 예약표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어떤 시간대는 아예 빈칸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왜 PT를 믿었을까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혼자 운동을 시작하면 기구를 만지작거리다가도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꼭 오거든요. 그때마다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글 몇 개 읽고 또 해보고 그러다 보면 운동 시간 1시간이 금방 사라집니다. 반면 PT는 딱 앉자마자 오늘은 이거부터 갑니다가 나옵니다. 동작 순서가 정해지고 쉬는 시간까지 관리됩니다. 강남 직장인들 입장에선 그게 돈이었어요. 시간을 돈으로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째는 안전입니다. 운동은 이상하게도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제일 위험합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살짝 말리고 허리가 조금 꺾이고 어깨가 올라가고 그 작은 틀어짐이 반복되면 다음날 통증이 아니라 몇 주 뒤에 문제로 돌아오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옆에서 그 각도 아니에요, 여기 힘 빼요 라고 잡아주는 걸 원했습니다. 딱 한 번의 교정이 몇 달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니까요. 셋째는 확인할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휴대폰만 켜도 운동 영상이 끝없이 나오지만 당시엔 어떤 설명이 더 정확한지를 비교하는 문화가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특히 그래요. 같은 스쿼트를 말해도 누구는 무릎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고 누구는 사람마다 다르다 합니다. 그러면 초보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국 가장 쉬운 기준으로 갑니다. 몸이 좋으면 잘 가르칠 것 같고 배회 사진이 있으면 실력이 있어 보이고 회원이 많으면 더 믿음이 가는 것. 이건 누가 특별히 속이려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병원도 처음 가면 유명한 곳부터 찾듯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말이 실제로 돌아다녔습니다. 강남 PT는 예약만 잡히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PT룸은 늘 바빴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안쪽에서 숨소리와 짧은 카운트가 새어나왔죠. 하나, 둘, 셋, 멈춰요. 다시. 회원은 숨이 차서 고개를 끄덕이고 트레이너는 타이머를 보며 다음 동작을 준비합니다. 초보 입장에선 그 장면 자체가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시장이 굴러갔습니다. 누가 더 정확한지,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한지 그걸 따져보기 전에 일단 맡기면 된다는 분위기가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높아도 납득이 됐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 관리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구조에는 약한 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교 기준이 생기는 순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면 질문의 종류가 바뀝니다. 선생님, 몸 진짜 좋네요 에서 끝나지 않고 왜 이렇게 해야 하죠? 이 동작 다른 데서는 다르게 말하던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많아지는 순간 시장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2019년 겨울, 강남의 한 헬스장 PT룸.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건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스쿼트랩, 바벨, 그리고 거울에 비친 두 사람. 회원은 숨이 차서 어깨를 들썩였고 트레이너는 무릎 위치를 손바닥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면 안 돼요. 여기 힘이 빠져요. 회원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스쿼트 무릎 발끝이라는 자막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죠. 회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선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도 괜찮다던데요. 그 질문이 나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질문이었죠. 문제는 그 질문이 그때부터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회원이 운동을 배우는 창구가 사실상 한 곳이었거든요. 헬스장, 그리고 트레이너.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쯤부터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튜브에서 운동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한 겁니다. 전직 선수, 물리치료사, 재활 쪽 전문가, 스포츠의학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공통으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다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원의 머릿속에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준이 생기는 순간 믿음이 검증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PT룸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회원이 질문합니다. 트레이너는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은 결국 근거로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죠? 그럼 이 동작은 어떤 근육을 쓰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 계속해도 돼요? 여기서 갈립니다. 근거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가 더 쌓입니다. 하지만 그냥 하라니까 해로 버티던 사람은 그날부터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왜냐면 겉으로는 여전히 잘 돌아갔으니까요. 그리고 2020년 1월 뉴스 자막 한 줄이 지나갔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 처음엔 멀게 느껴졌습니다. 헬스장은 평소처럼 땀 냄새로 가득했고 러닝머신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3월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며칠 뒤 헬스장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그날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헬스장 문이 닫히는 소리였고 동시에 시장에 숨통이 막히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주면 끝나겠지? 2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는 동안 트레이너들은 PT룸 대신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사람들은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유튜브였습니다. 집 거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고 휴대폰을 세워놓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홈트, 검색이 폭발한 건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배우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PT의 값어치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정보를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좁아지는 순간 가격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가격은 결국 시장의 판을 바꿉니다. 헬스장 문이 닫혀있던 그 몇 달 동안 사람들은 단순히 체중을 줄인 게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을 때 PT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맡기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따져보러 오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2021년 여름 헬스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트레이너들도 관장도 회원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겠지. 그런데 PT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상담만 하면 결제가 이어졌습니다. 몇 회 끊으실래요? 그 질문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그해 여름부터는 마지막에 꼭 같은 말이 붙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늘어났다는 건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보류됐다는 뜻입니다. PT 상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죠. 목표가 뭐예요? 다이어트요. 체지방 좀 빼고 싶어요. 그럼 유산소 많이 하시고 식단 조절하세요. 여기까지는 흔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회원이 이어서 묻습니다. 그럼 근력 운동은요? 근육량이 늘어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점진적 과부하는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질문이 공격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미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집에서, 영상으로요. 이때부터 트레이너는 두 부류로 갈렸습니다. 근거를 꺼내는 사람, 그리고 태도로 밀어붙이는 사람. 그건 이론이고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회원님이 유튜브로 운동을 배울 거면 PT는 왜 받아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의 공기는 바뀝니다. PT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맡기는 시간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회원이 느끼는 건 맡김이 아니라 대립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대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처음엔 회원도 참아봅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가? 그래도 현장이 더 낫겠지? 하지만 반복되면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 수업은 내가 이미 본 내용이네? 질문하면 싫어하네? 근거가 아니라 기분으로 가르치네? 그 순간부터 PT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소비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끊깁니다. 회원이 줄자 헬스장 운영 쪽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가격, PT 20% 할인, 신규 등록 특가, 50분 5만원. 처음엔 다시 사람이 들어옵니다. 당연하죠. 싸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가격을 내렸다면 그만큼 무언가를 바꿔야 합니다. 수업 설계가 더 촘촘해지거나 트레이너 교육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가격에도 납득할 만한 경험을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어떤 곳들은 반대로 갔습니다. 수업을 쪼갰습니다. 트레이너를 더 싸게 돌렸습니다. 인력을 갈아 끼웠습니다. 짧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격을 내리면 수업료가 줄고 트레이너 수입이 줄고 경력자부터 빠지고 남는 건 싼 인력이고 수업의 품질이 흔들리고 회원이 더 떠나고 그래서 가격을 또 내립니다. 이건 도덕 문제라기보다 구조가 만든 압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회원이 체감하는 건 구조가 아닙니다. 돈 냈는데 존중을 못 받았다. 질문했는데 기분이 상했다. 설명 대신 감정이 돌아왔다. 그게 쌓이면 시장은 냉정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그 말들이 틀렸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요인이 겹쳤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보가 퍼진 세상에서 태도로 버티는 순간 신뢰는 바로 꺾인다. 그리고 신뢰가 꺾인 시장에서 가격은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집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한 뒤 이 시장에서 먼저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였고 먼저 무너진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졌을까요? 잠깐 여기서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7년엔 50분 수업이 10만 원이던 곳들이 2023년엔 2만 원대 계약까지 등장했습니다. 6년 만에 가격표가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온 셈이죠.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이건 정말 코로나 때문이었을까요? 유튜브가 밥그릇을 뺏어간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는 방아쇠였고 유튜브는 가속 페달에 가까웠습니다. 가격과 신뢰를 무너뜨린 건 그 아래에 깔려있던 시장 구조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식의 독점이 무너졌습니다. 2017년까지 회원들은 운동 정보를 얻을 곳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물어볼 곳이 없으니 결국 기준은 하나였죠. 트레이너가 말하면 그게 정답. 몸이 좋으면 잘 가르칠 것 같다는 믿음. 대회 입상 경력이 곧 실력이라는 착시. 그런데 2019년 무렵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전직 선수, 물리치료사, 스포츠의학 쪽 설명 영상이 늘었고 코로나로 헬스장 문이 닫히자자 사람들은 그 정보를 대체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료이고 24시간이고 대감기까지 됩니다. 이 순간부터 예전엔 돈 주고 사야 했던 기초 설명의 값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알겠는데 이 생각이 퍼지는 순간 PT의 가격을 받쳐주던 바닥이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서비스의 질이 같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풀리면 시장은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소비자 질문 수준이 올라간다. 제공자는 더 정교하게 설명하고 설계해야 한다. 못 따라가면 비교당하고 바로 걸러진다. 실제 현장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반복됩니다. 업계 인터뷰나 트레이너 커뮤니티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요즘 회원들이 논문까지 찾아본다. 예전엔 입상 사진이면 끝났는데 이제는 설명이 필요하다. 코로나 동안 공부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렸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회원들이 똑똑해진 만큼 PT가 더 맞춤형, 더 안전, 더 설득력 있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돼야 했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곳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원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랑 똑같은데 왜 여기서 추가 비용을 내지? 이때부터 흔들린 건 가격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셋째, 가격 경쟁이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회원이 줄면 현장은 보통 두 선택지 앞에 섭니다. 1. 서비스의 설계를 바꾼다. 2. 가격을 내린다. 많은 곳이 2번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할인, 특가, 패키지가 붙기 시작했죠. 처음엔 손님이 조금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트레이너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경력자들이 빠져나가고 남은 인력으로는 서비스가 더 단순해지고 서비스가 단순해지면 회원은 더 실망하고 그럼 다시 가격을 더 내려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할인으로 막다가 품질까지 무너지는 흐름입니다. 싼 가격은 사람을 끌어오지만 싼 가격에 맞춘 운영은 결국 그 수준의 결과물을 남깁니다. 그래서 10만원이 5만원이 되고 3만원이 되고 2만원까지 갑니다. 가격이 무너진 게 아니라 가격을 지탱하던 이유가 먼저 무너진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식 독점이 깨졌고 서비스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곳이 많았고 가격 경쟁이 악순환을 키웠다. 코로나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터뜨린 계기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정보가 닫혀 있을 때만 통하던 방식이 정보가 열린 순간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2023년 서울 강남 오후 7시 퇴근 시간대입니다. 예전 같으면 러닝머신 앞에 줄이 서고 PT룸 문이 열릴 때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소리가 들렸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의 PT룸은 조용합니다. 조명이 켜져 있는데도 기구는 그대로입니다. 바벨은 걸려 있고 매트는 접혀 있고 예약표는 비어 있습니다. 트레이너 한 명이 폼롤러에 앉아 휴대폰을 넘깁니다. 오늘도 없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그 사람이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무렵 강남권 PT 시장이 뜨거웠을 때 대회 입상 사진 한 장과 비포 앤 애프터 게시물만으로도 신규 상담이 이어지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50분 수업이 8만에서 12만원대에 형성된 곳도 흔했고 예약이 밀리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후 분위기가 바뀝니다. 헬스장이 다시 열렸는데도 예전처럼 사람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회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점진적 과부하를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이 동작은 무릎이 아프다던데 대안 있어요? 식단은 단백질만 늘리면 되나요? 질문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질문의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PT룸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명이 원리보다 감에 기대는가? 프로그램이 사람마다 달라지는가? 아니면 모두에게 같은 루틴인가? 기록이 남는가? 아니면 열심히만 반복하는가? 회원들은 이제 비교할 기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유튜브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커뮤니티에서 후기까지 읽고 어떤 사람은 논문 요약까지 찾아봅니다. 예전처럼 몸이 좋으니 전문가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갈라집니다. 어떤 곳은 조급해집니다. 사람이 줄자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걸 건드립니다. 가격입니다. 신규 등록 특가, PT 20% 할인, 묶음 등록하면 50분 5만원. 처음엔 잠깐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내리는 순간부터 PT는 서비스가 아니라 할인 상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가격이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더 낸 건가? 어차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사면 손해 아닌가? 가격이 흔들리면 신뢰가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면 현장에선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트레이너가 오래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이직, 부업, 프리랜서 이동이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헬스장 내부의 숙련도가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도 가격을 지키는 곳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의 공통점은 말이 아니라 설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운동을 왜 하는지부터 합의하고 어느 데이터를 볼지를 정하고 통증이나 가동 범위 같은 리스크를 먼저 체크하고 다음 달의 전략을 수치와 계획으로 설명합니다. 회원이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라고 말을 꺼내도 그걸 싸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전제는 이렇고 지금 몸 상태에선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설득합니다. 결국 2023년 강남 PT 시장에서 벌어진 결정적 장면은 이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지역, 같은 불황 속에서도 어떤 PT룸은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고 어떤 PT룸은 예약표가 꽉 차 있다는 사실. 이 차이는 유튜브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유튜브는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차이는 회원이 가진 기준이 바뀌었을 때 그 기준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유무가 되돌릴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 변화가 단순히 PT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정보가 풀리는 시대에 거의 모든 시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인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양극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강남 PT 시장의 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17년 무렵 강남권 50분 PT는 대략 8만에서 12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비싸다가 아니라 그게 원래 가격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2023년이 되면 같은 강남에서도 하위 구간은 2만에서 3만 원대 계약 사례가 보입니다. 단순 할인 수준이 아니라 가격 체계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수입도 같이 갈라집니다. 2017년 인기 트레이너는 월 500만에서 800만 원 수준 사례가 흔히 언급됩니다. 2023년 하위 구간은 월 100만에서 200만 원대, 심지어 월 150만 원 계약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시장 전체가 망했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장면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상위 구간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격, 지식, 경험이 상품이 아니라 설계로 연결되는 트레이너들, 그러니까 재활, 영양, 프로그램 설계가 있고 기록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50분 10만 원이 12만 원, 경우에 따라 15만 원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불황인데도 한쪽은 70% 가까이 꺾이고 다른 쪽은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양극화. 그리고 더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트레이너가 갑이었습니다. 정보가 트레이너 쪽에 몰려 있었으니까요. 회원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회원이 검색하고 비교하고 검증합니다. 자격이 뭐예요? 후기나 사례 있나요? 제가 본 자료랑 다른데 이유가 뭔가요? 이 질문이 일상화되는 순간 실력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입상 경력은 이제 명함일 뿐이에요. 그걸로는 회원 못 잡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격을 내린 사람은 계속 내려야 합니다. 싼 이유를 증명해야 하니까요. 가치를 쌓은 사람은 가격을 지켜도 됩니다. 비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이 변화는 PT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보가 풀리면 독점이 깨지고 기준이 올라가고 시장은 양극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돈은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이 간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이 판이 이렇게 바뀐 뒤에 강남 PT 시장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를 개인의 노력 문제로만 봐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 구조가 만든 필연으로 봐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의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두 사례는 같은 시장 안에서 같은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갈렸습니다. 그 차이가 무조건 개인의 노력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고 정보 환경이 급격히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설명 가능한 실력과 설명 불가능한 감은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트레이너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죠. 유튜브가 밥그릇을 뺏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정보가 무료로 풀리면 어떤 산업이든 기존 가격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유튜브가 뺏은 게 아니라 기준이 올라간 거다. 유튜브는 새로운 정답을 만든 게 아니라 비교할 기준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가능한 순간부터 소비자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죠?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은 남았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은 가격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강남 PT 시장에서 동시에 벌어진 양극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PT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공개되고 후기와 비교가 가능한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든 그냥 믿어라는 말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대신 고객은 더 단순한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관점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결국 유튜브 때문일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두 변수가 만들어낸 환경 속에서 각자가 준비한 방식의 차이였을까요? 과연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